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태풍 타파가 부산 앞바다를 지나면서 많은 비와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특히 초속 30m가 넘는 돌풍에 나무가 부러지고 건물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 태풍이 핥히고 간 시내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시작됐고 이제 피해 집계도 본격화됐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태풍 타파가 핥히고 간 해운대구 청사포항. 항구 앞 수산물 판매점은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듯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건물을 둘러싼 유리는 산산조각 나면서 어민과 해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3년 전 태풍 때도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말썽이었습니다. 우리 항은 조금 부실한 항이 돼가지고 노을선 파도하고 바람하고 많이 때려가지고 지금 바람에 의해서 창문이 지금 다 빠지는. 날이 밝자 도심에는 돌풍이 남긴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부러진 나무들은 곳곳에 널브러졌고 건물을 둘러싼 울타리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이 밀집한 곳은 더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며 피해가 컸습니다. 건물 3층 높이의 이 나무도 이렇게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 돌풍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가로수들이 출근길 도로를 막으며 지자체들 복구 손길도 분주해졌습니다. 수변공원하고 강안리 쪽에 한 28그루의 그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도복되거나 또 뭐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어제 오후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농경지가 밀집한 강서구에는 102만 제곱미터의 벼작물이 강풍에 쓰러졌고 비닐하우스도 12만 제곱미터가 파손됐습니다. 부산 앞바다 파고 측정 장비 역시 강한 파도와 돌풍에 60km 떨어진 거제도 해상까지 떠밀려갔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열흘간 조사를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올 들어 부산에 영향을 준 태풍 5개나 됩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은 특히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6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가 무엇인지 김효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달리던 차량이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신축 공사장에선 펜스가 종잇장처럼 쓰러졌고 아파트 지붕에 설치된 자재는 바람에 힘없이 휘날립니다. 소방재난본부에 걸려온 신고 전화는 1,766건, 시설물 피해만 628건, 부상자는 21명에 달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막 우산이 날리고 해서 교회도 못 가고 택시도 못 잡고 했어요.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 중형급 태풍 타파는 3년 전 9명의 사상자를 낸 차바. 지난해 시간당 200mm의 비를 쏟아낸 콩레이와 닮았습니다. 제주도를 지나 부산 앞바다를 지나는 이동 경로가 비슷했고 많은 비가 예보된 것도 공통점이었습니다. 실제 태풍이 남긴 기록은 어떨까? 누적 강수량은 기장군 240mm로 차바와 콩레이 때보다 많고 올해 부산에 영향을 준 5개의 태풍 중에선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2.1m를 기록한 강풍은 올 들어 가장 강했습니다. 당초 부산은 22일 밤 태풍과 가장 가까워지며 고비가 될 거라고 전망됐지만 태풍은 부산에 오기도 전부터 위력을 드러내며 21일부터 사흘 동안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보통 태풍은 인접한 시간에 강하게 영향을 주지만 이번 태풍은 강한 강도의 중형 크기 태풍으로 인접하기 전부터 비바람이 강하여 장시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태풍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2주 만에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통상적으로 10월 중순까지 태풍이 발생하는 만큼 다음 달쯤 태풍이 더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 센텀시티를 잇는 부산 최초의 지하 고속화도로가 착공됐습니다. 이제 4년 후면 이 두 지역이 불과 10분대로 연결되는 건데요. 근데 통행료가 2,000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많은 유료 도로가 부산에 또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만덕 센텀 간 지하 고속화도로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북구 만덕대로와 해운대 센텀시티의 수영 강변도로를 잇는 총 길이 9.62km 왕복 4차로로 교대 부근에 나들목 하나가 설치됩니다. 투자비 7,832억 원,
2024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40분이 넘는 통행 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산 최초의 지하 고속화도로로 인근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덕대로 구간은 산악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충렬대로 넓게 나서 부산의 원전천 하부로 약 40m 하부로 통과해서 40년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할 예정인데 요금은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소형차 기준 최고 1,860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계획 당시 책정된 요금이라 향후 개통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게 되면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부산시는 예상 수익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MRG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자재와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공사 시에 2조 1천억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길이 22.9km, 총 사업비 2조 188억 원 규모의 사상 해운대 간 지하 고속화도로도 추진 중이어서 도심 교통망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센텀 2지구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센텀 2지군의 핵심 땅에 방위 산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땅이 문제가 된 겁니다. 감사원이 센텀 2지구 사업을 추진하려거든 이 방위 산업체의 대체 부지부터 마련하라 이렇게 통보해온 건데요. 당장 올 하반기 그린벨트부터 풀겠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특혜 시비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해운대구 센텀 2지구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내놓은 통보 결과입니다. 센텀 2지구 예정 부지에 있는 방위 산업체가 군수 물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확보하거나 만약 군수 산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방위 산업체의 땅을 환수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마련하라는 겁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센텀 2지구 개발의 특혜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즉각 부지 환수 절차에 돌입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최우선이고 이 모든 사업의 계획과 내용을 만들겠다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려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시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 방위산업체가 군수물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센텀 2지구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착공하려던 당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시의 모습과 그렇게 썩 어울리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센텀 전체 지구를 4차 산업의 그 기본 창업이나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기지로 삼고 센텀 2지구 조성은 방위산업체 땅을 포함해 해운대구 반여 반송동 일대 195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조 6천억 원을 들여 지식산업과 청년 창업시설 등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지만 임기 내 착공이 불투명해진 데다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민선 7기 시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만영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성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2019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 국무위원장 초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앞서 올 1월 오 시장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김 국무위원장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공개적으로 초청한 바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도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 부산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은 오늘 저녁 6시 30분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부산 지역 주요 기관과 경제인, 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건국 7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 특히 부산과의 우호 협력을 위한 중국 부산영사관의 역할과 노력에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부산 지역 수출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한 11억 1,959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달 수입은 1년 전보다 0.2% 증가한 10억 9,67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288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아이언 도강판, 선박용 엔진과 부품 등의 선전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지역 미분양 가구 수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부산 지역 미분양 가구 수는 4,644가구로 그 전달보다 211가구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진구가 1,226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장군 716가구, 영도 540가구, 다음이 사하, 동구, 북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미분양 가구 수는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000가구를 넘긴 뒤 5년 가까이 이를 유지해오다 지난 6월 4,000가구대로 줄었습니다. 태풍 타파로 결항된 항공기 승객들이 몰려 제주공항 혼잡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제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제주항공청의 운항 허가 거부로 출발이 취소되면서 승객 188명이 김해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태풍으로 결항된 항공기 승객을 위해 대체 여객기를 편성했으나 정규편이 아니라 제주항공청의 허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출발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과 부산 주변 바다를 관통한 태풍 타파가 확산세를 보이던 적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관계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태풍으로 인해 적조 식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온, 먹이 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가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